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석입니다. 네, 8월 9일 자, 오늘 금요일 장 끝나고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뭐 영상을 이렇게 뭐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체크하시면서 하시고 계실 건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주식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주말 영상에서 주말에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이거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날 지난주 토요일날 국고처 영상입니다. 국고처에서는 불황형 금리나 우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다소 등 떠밀려는 그런 불황형, 왜냐하면 이게 보험적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불황형 금리 인하.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날 대폭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국고처에서 제가 토요일이죠. 예. 방송 끝나고 곧바로 주식반상회를 한국경제TV 또 와우넷에서 열었습니다. 왜? 그것이 기회가 될 거니까. 그죠? 분명히 시장이 크게 요동칠 테고 급락이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게 기회가 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 영상에서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주말에는 3.6%, 코스닥은 4.2%나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 폭락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폭락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없을 또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월요일날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하루에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10% 대폭락이 있던 그날 저가 매수, 심지어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월요일 2시 40분 넘어서 2시 50분 3시에 베팅하시라는 사인도 좀 드리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돌려 나왔고, 특히 우리가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번 주 저점 잘 잡았으면 그냥 한 주 동안에 최소한 30% 정도 올라온 종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초 폭락장에 베팅을 하고 났더니 반등장에서 상당한 포만감을 갖게 되더라. 재미난 표현이죠. 자, 증시 폭락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를 준 셈이다. 그거를 제가 지난주 주말 방송에서 국고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주 증시 급락 폭락이 나오면 저점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지수가 좀 나눠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막 3%씩 뭐 한 며칠 빠질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하루에 10%가 빠졌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알테오젠 얘기도 좀 할 것이고요. 왜? 알테오젠 대장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즌2의 새로운 대장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 ADC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고요. 이중항체, 또 이중항체 ADC, 그 다음에 RTP, 그죠? 네. 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RTP가 아니라 RPT예요. 제가 이거 잘못 써놨네. RPT입니다. 방사선의 약품. RPT. 네. 자, 오늘은 RPT 관련해서 또 새로운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저희가 최근에 와우넷 그 라이브 서비스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주식창 황금 베팅 서비스도 인상 이 언제더라? 예, 8월 26일입니다. 그래서 6일 전에 이벤트를 한번 할 거니까요. 네. 저렴하게 저희 또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뒷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8월 10일 한국경제TV 국고처 오전 9시 생방송에서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2, 이 과정에서 이번 주 정말 좋은 찬스가 있었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지금도 늦지 않을 종목군들을 또 좀 같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만약에 그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려드리죠. 이렇게 올려드리죠. 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거, 2주 전 거, 3주 전 거,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려드립니다. 저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가고 있습니다. 왜?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그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시황은 뭐 내일 하도록 하고, 뭐 요거 한번 보시죠. 이제 코스피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마이너스 4%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회가 올 거라고 그랬죠. 추가로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절호의 기회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얼마 빠졌냐? 월요일은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10% 폭락했습니다. 11%. 내가 우스갯소리로 제 인스타그램에 월요일날 장 끝나기 전인가? 장 끝나고 나선가? 장 끝나기 전에 스토리를 하나 올리면서 증시 폭락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자,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 네, 맞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예. 그러면서 그 관심 종목에 종목군들 착착착착 있었는데 그들 종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뭐 있었냐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었고, 뭐, 바이넥스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뭐, 바이오주들이 제일 많았죠. 그죠? 예. 리가캠 같은 것도 있었고. 그죠? 예. 자, 아무튼, 이게 엄청난 기회였다는 겁니다. 한 방에 빠졌어요. 자, 왜 떨어졌냐? 이것만 보시죠. 첫 번째, 경기 침체 우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 국고처에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난주 국고처에서 무슨 얘기 들으면 지난 한 주 동안에 ISM 제조업이 망가지고 고용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경기가 이미 망가졌을 수도 있다. 경기가 침체로 왔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적 금리 인하, 사전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은 불황형 금리 인하, 이 우려에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엔캐리입니다. 엔캐리. 그렇죠? 제가 우리 그 뻐꾸기 주식에도 잠깐만요. 여기 있나? 원래 이제 일본 그 뷰제이 우에다 총재가 자, 일단 일본이 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다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니케이 225 한번 보시게 되면 일본 니케이 225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얼마가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5.8% 폭락을 했는데 월요일 날은 우리는 10% 마이너스 폭락했지 않습니까? 얘네는 무려 12.4% 폭락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건 유튜브에서 표현을 해도 되나? 자, 그래서 이 변을 누가 치웠냐? BOJ 부총재가 치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반성문을 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 그죠?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필요시에는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금리 인상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이 불안할 때, 불안정할 때, 이때는 기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고 나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증시도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도 폭락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거고요. 우리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날 월요일날 무려 장중에 13.7%가 폭락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그때가 여기입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장 끝나기 이게 마이너스 막 12% 넘어서서 코스닥이 폭락했는데 이게 월요일 분 차트에 여기가 8월 5일날 그때 우리가 2시 45분부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라고 사인을 냅니다. 이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건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저희 고객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남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기, 이 극단적 공포 상황에서 주식을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했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을 그날 대거 저가 매수했습니다. 막 그날 호가 공백이 생겨서 막 마이너스 20%씩 막 급락했던 종목도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어찌됐든 주초에 이렇게 베팅을 하고 시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지난달 7월 13일 국고처 방송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10위권 안에서만 따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번에 셀트리온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때 얼마였냐? 8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얼마냐?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원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100만원 넘을 거다. 100만원. 100만원 넘습니다. 이거. 그러고 나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국고처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90만원대 후반으로 와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70만원 중반부터 80만원,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거죠. 자, 올해 100만원 넘을 거다. 근데 그게 더 빨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또 바이오텍,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번 그 바이오 전성시대를 이전에, 이전에 제약바이오 전성시대 때, 그때 뭐 진짜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막 5배, 10배씩 올랐었는데, 그때 CDMO 쪽에서는 얘가 1등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였고요. 그다음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그걸 주도하는 대장이었고요. 이번 시즌에서는 사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 지금 1등 대장주입니다. 알테오젠이 제가 웬간해서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왜? 정책. 우리 정책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의 정책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정책 중요하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반도체만 때리는 것이 아니다. 바이오. 생물보안법, 지겹게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70만원 중반, 80만원 바닥 잡고 제가 100만원 넘을 거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직 일러요. 아직 일러. 얘는 지금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미국의 저렴한 처방법에 다 걸립니다. 왜? 저렴한 처방법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같이 걸립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같이 덩달아 묶이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보실래요? 알테오젠도 뭐 사실은 지금 한 500~600% 정도 나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고객분들도 뭐 이 주식을 정말 오랜 시간 보유하고 최근에도 매수하고,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식반상에 뭡니까, 제가 박찬식 시험장이랑 요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마지막으로 밤에 하는 거, 야간 주식반상에 20만원 넘을 거라고 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20만원 넘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30만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는 여기를 잘 보세요. 월요일날 장중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15%가 깨졌습니다. 그죠? 알테오젠은 대장주라고 그랬죠. 반도체의 엔비디아라고 그랬죠.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없이 간다고 그랬고, 제가 30 넘을 거라고 했는데 30만원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월요일날 마이너스 15% 깨진 겁니다. 어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실 알테오젠을 30만원대에서는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이날은 예외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이때 얼마냐? 26만원, 뭐 25만원, 26만원, 뭐 요때입니다. 물론 뭐 여기 대비해서 알테오젠 한 10%밖에 안 올랐는데,
고점을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앞서 뭐 저렴한 처방법, 뭐 미국의 약가이나 민주당이 되든 뭐 공화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찌됐든 약가이나 거기에 바이오시밀러는 당연히 뭐 수혜 받을 것이고, 또 약가이나 회피를 위해서 뭐 특허 만료 회피를 위해서 빅파마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제형 변화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SC 실제로 효과가 약해 효과가 좋아진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이렇게 막 수혜를 받다 보면 그 바이오시밀러 업체들도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죠. 어떻게? 제형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알테오제는 ADC 항암제죠. 에너2 관련해서도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주에 셀트리온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주가가 12%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 되고 내일 한번 다시 얘기하고요. 자, 오늘은 앞서 제가 영상에서 자, 차세대 항암제 ADC, 이중항체 ADC, 그렇죠? RPT. 근데 오늘은 RPT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국고초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봐드려야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 선행하고 있는 바이넥스, 이번 주에도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냐면 15%가 깨진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이번 급락장,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그랬죠. 이번 주가 절호의 기회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그 기회가 아니라 실제로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날 바이넥스 매수 추가, 없는 분들 매수 해가지고 또 사인도 좀 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너무나 강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날 못했으면 이날에 하는 거고요. 이날 못했으면 이날이라도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지금 우리 미국 관련해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냐 아니면 뭐 해리스 트레이드냐 다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연속성도 없고. 왜? 박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교집합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죠? 자, 바이넥스도 곧 23,000원대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RPT 방사선 의약품 관련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해외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는 또 가장 진심인 회사. 네. 노바티스, MVS. 노바티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전립선 잠깐만요. 노바티스입니다. 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근데 이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가 바로 RPT죠. 네, 방사선 의약품 기반이죠. 그죠? 방사선 의약품은 소위 이제 우리가 RPT라고 하는데, 요거는 방사선 동위원소, 그러니까 착한 우리 이제 예전에 항암할 때 방사선 치료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사선 의약품, 방사선 동위원소, 요거 핵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구체 펩타이드 화합물, 요거를 합친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구체가 추적자 역할을 해서 암세포를 표적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잘 붙들고 가서, 그죠? 링커로 붙여 있는, 그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링커로 접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암세포에 도달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높은 에너지를 막 방출해 내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라고. 근데 여기다 한마디 더 하면 차세대 표적 항암제.
보통 우리 차세대 표적 항암제를 ADC, 뭐 요즘에는 이중항체 ADC로도 가고, 그다음에 RPT 이런 게 다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이 여기에 가장 진심인 회사는 노바티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그죠? 발빠르게 가고 있다. 노바티스. 방사성 치료제 시장은 작년 2023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냅니다. 야, 이때가 금리가 진짜 고점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딜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9월 로슈가 그죠? 제넨틱 패티드림의 기술 이전을 10억 달러에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곧바로 한 달 뒤 10월입니다. 뒤질세라 LLY, 여러분들 소위 제파운드로 많이 알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 업체 일라이릴리가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14억 달러에 인수하고요. 뒤질세라 빅파마에서는 두 달 뒤 12월 브리스톨 마이어스 깁이 레이즈 바이오를 41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24년 올해 3월인가 였던 것 같아요. HN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쪽에서 가장 또 주목되고 있는 거죠. 그죠? 타그리스,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부터 해서 임핀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퓨전, 캐나다의 퓨전 파마 슈컬스 RPT 업체 2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 시장은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얼마? 10,000원 아래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 갔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좀 숨고르길 보이다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전주까지는 잘 버텼는데 월요일날 크게 빠집니다. 마이너스 25% 폭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시라고 월요일날 제가 사인을 많이 냈다고 했죠?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이거는 계속 사도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방사성 치료제,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확장되고 있는 시장.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 이게 경쟁 약이 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잖아요. 그게 이제 1세대 전립선암이라고 평가받고 퓨처캠은 2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퓨처캠. 네, 퓨처캠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FC 705 바로 이게 플루빅토보다 더 효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 결과가 또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퓨처캠은 방사성 의약품뿐이 아니라 진단제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방사성 진단제. 자, 이거는 추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동안에 얘기 안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SK 바이오팜. 이 SK 바이오팜을 이제 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은 사실은 RPT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뇌전증 치료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 미국에서 이번에 또 실적도 잘 나왔죠. 그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SK 바이오팜. 이번에 SK 바이오팜이 매출은 한 1340억인가? 2분기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억. 그죠? 예상치는 사실 100억대였는데 플러스 152%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SK 바이오팜. 네.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는 엑스코프리. 하지만 사실 이거를 보는 건 아닙니다.
연간으로는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도 좀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연간으로는 작년에 마이너스 38억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돕니다. 마이너스 380억 적자였고요. 올해 대략 한 500억대에서 한 600억대 흑자로 돕니다. 내년도는 이제 흑자 폭이 한 2천억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래 성장 동력이 뭐냐, 새로운 게 바로 RPT, 방사성의약품 이쪽입니다. SK 바이오팜.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팜은 최근에 라이센싱 했죠. 기술 이 관련한 방사성 물질을 얼마였더라? 네. 7천억? 7천억? 네. 자, 방사성 의약품 RPT 후보 물질을 도입을 했다. 7,800억. 이게 이제 유럽하고 홍콩에다가 본사를 둔 플라이트 테크놀로지, 여기로부터 RPT 후보 물질, 이거를 FP 091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개발, 그 다음에 판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계약금을 대략 한 7,8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퓨처캠 다음으로 주목할 회사는 여긴 것 같습니다. 올 연내에도 뭔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한 FP 091, 이거는 보통 고형암이라고 하면 사실 좀 딱딱한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딱딱한 암, 이 고형암, 여기에 치료제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팜은 일단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온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년도에는 이제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뇌전증 치료제 상당히 지금 선방하고 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엑스코프리. 그 다음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 바로 RP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싶습니다. 아직도 뭐 주가는 저점이니 차분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뭐 지난주에도 우리 국고처에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결국에는 그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절호의 기회가 이번 주에 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죠? 하반기에도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2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어찌됐던 고금리의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섹터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겠죠. 올해 뭐 2번 정도 내릴 수도 있고요. 뭐 3번 내릴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죠? 하지만 어찌됐던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무엇이냐는, 그죠? 보셔야 되겠죠. 무엇이냐. 저는 바이오텍 시즌1을 2023년 상반기, 특히 4분기부터 3, 4분기죠. 3, 4분기부터 올해 2024년, 그죠? 상반기까지 시즌1이었다. 시즌2는 올해 2024년 하반기부터 내년 25년 대략 한 1분기 정도까지 시즌2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국고처에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서비스 관련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또 저희 황금 베팅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이게 저희가 8월 26일 인상이 됩니다. 25일까지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사인도 다 드리고 점검도 다 사인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수급 박스 있죠. 수급 박스는 15만 명이 선택한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드로이드 버전이어가지고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안 돼요. 근데 15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가 만든 거죠.
특허 기능도 많고, 그래서 이 유료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또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인상된 이후에는 요 금액인데, 자 지금 정기 결제로 1개월 25만 원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평생 그 금액에 동일하게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1668-4728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국고처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내일 국고처 생방송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재방이 나가고 생방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내일 방송을 끝나고 소위 재미난 파티를 한번 좀 열어볼 생각입니다. 주식반상에서 내일 방송 꼭 참여해